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은 고향집 마당은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다. 아니, 실제로는 내가 커버린 것이겠지. 어린 시절 온 우주처럼 느껴졌던 그 마당이 이제는 몇 걸음이면 끝에 닿을 만큼 작았다. 형님, 왔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둘째 형이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가 꼿꼿한 형은 마당 한쪽에서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우리 5남매 중 막내인 내가 68이니 형은 당연히 나보다 7살이 많았다. 형님도 변함없으시네요. 변함없긴. 이 나이에 뭐가 변하겠나. 그저 조금씩 느려지는 것뿐이지. 형은 정겹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60년 전 이 마당에서 뛰놀던 우리 5남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푼돈을 모았다. 5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행복했다. 큰 누나 순이는 마지답게 책임감이 강했다. 15살 때부터 동생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숙제까지 도와주던 누나였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집안 살림은 고스란히 누나의 몫이었다. 막내야, 밥 먹어라. 오늘은 누나가 특별히 계란 프라이도 해줬다. 계란 하나를 5남매가 나눠 먹던 시절이었다. 큰 누나는 늘 자기 몫을 가장 작게 떼어내고는 누나는 배 안 고파라며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둘째 형 종수는 장난꾸러기였다. 동네에서 가장 악동으로 소문났던 형은 늘 무언가 사고를 치고 다녔다. 학교담을 넘어 도망치기, 개울에서 물고기 잡기, 과수원에서 과일 몰래 따먹기. 형이 저지르지 않은 장난이 없었다. 하지만 형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것이다. 나무 조각으로 팽이를 깎아주고 철사로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새총을 만들어주던 형의 손은 마법사의 손 같았다. 셋째 누나 영희는 우리 집의 공부벌레였다.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 눈이 침침해지면 마당에 나와 달빛으로 공부를 계속하던 누나였다. 선생님들은 누나를 천재라고 칭찬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영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던 그날 16살의 셋째 누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꼭 대학 보내야 해요. 넷째 형 철수는 내 바로 위 형이었다. 나와 3살 차이였던 형은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며 자랐고 늘 붙어 다녔다. 형은 노래를 잘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한 번만 들으면 금방 따라 불렀고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형의 노래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그리고 나, 막내 진수. 나는 허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알아 누웠다. 형님들과 누나들은 그런 나를 유리 막내라고 부르며 각별히 챙겨주었다. 1965년 여름이었다. 내가 10살, 넷째 형이 13살 되던 해였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우리는 매일같이 동네 개울에 가서 물놀이를 했다. 어느 날 형이 제안했다. 진수야, 오늘은 깊은 곳까지 가볼까? 나는 겁이 났지만 형 앞에서 겁쟁이로 보이기 싫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개울의 깊은 곳은 어른 허리까지 차오를 만큼 깊었다. 형은 능숙하게 헤엄을 쳤지만 수영을 못하던 나는 발을 헛디뎠다.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며 정신을 잃을 뻔했다. 진수야, 진수야. 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이 나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등을 두드리며 물을 토하게 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진수야. 형이 잘못했어. 형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하는 건데. 형도 울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형은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었다. 한 달 내내 매일 개울에 가서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준 덕분에 나는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가을, 큰 누나의 결혼식이 있었다. 21살의 누나는 동네 목수 아저씨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식 날 아침, 누나는 5살 아래인 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막내야, 누나가 이제 집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잊는 건 아니야. 힘들 때마다 누나한테 오면 돼.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누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울지 마. 남자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 누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너도 꼭 행복해야 해. 1968년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다. 뇌졸중이었다. 갑자기 가장을 잃은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혼자서 5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셋째 누나 영희가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 저 공장 다니겠어요. 고등학교는 나중에 검정고시로 치르면 되잖아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섬유공장에 취직한 누나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가져다 주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누나의 뒷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둘째 형 종수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목공소에 들어갔다. 손재주가 좋았던 형은 금방 기술을 익혀 목수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진수야. 형이 돈 벌어서 너는 꼭 공부시켜 줄게. 형은 굵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의 손에는 이미 굳은 살이 가득했다. 넷째 형 철수와 나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그것도 형님들과 누나들이 벌어온 돈 덕분이었다.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 밤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형님들과 누나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 미안하고 고마웠다. 동시에 분했다.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1970년대 초반,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큰 누나는 2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둘째 형은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목공소를 차렸다. 셋째 누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공장 사무실로 승진했다. 넷째 형 철수는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다. 형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는 형의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셨지만 형은 자기 길을 걸어갔다. 진수야, 형은 말이야. 노래를 안 하면 못 살겠더라. 이게 형의 운명인가 봐. 술에 취한 형이 내게 털어놓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나는 형을 응원했다. 비록 형의 길이 가시밭길이더라도 그것이 형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주고 싶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집안 형편상 국립대학밖에 갈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형님들과 누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형님들이 겪었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75년 겨울 큰 사건이 일어났다. 셋째 누나가 결혼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상대는 대학 교수였다. 공장에서 야간 대학을 다니던 누나가 그곳에서 만난 은사님이었다. 영희야, 정말 괜찮겠니? 나이 차이도 많고. 어머니의 걱정에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그분은 제가 공장 출신이라는 것도 학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제 열정과 노력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누나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누나가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존경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1980년대, 우리 다섯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큰 누나는 남편과 함께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갔고, 둘째 형은 사업을 확장하느라 바빴다. 셋째 누나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넷째 형은 드디어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수로 데뷔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우리 남매였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1987년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거의 20년 만이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우리 다섯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영정 앞에서 큰 누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 다섯 남매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것처럼 굶어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두 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함께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추억과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모여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 우리 이렇게 흩어져 살아도 마음만은 늘 함께야. 알지? 둘째 형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남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넷째 형 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성대를 다쳐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형은 절망했다. 평생을 노래에 바쳤는데 그 노래를 빼앗긴 것이다. 형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우리 남매는 형을 찾아갔다. 큰 누나는 지방에서, 셋째 누나는 미국에서 날아왔다. 둘째 형과 나는 매주 형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철수야, 네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큰 누나의 말에 형은 고개를 저었다. 누나는 몰라. 노래가 내 전부였어. 이제 내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있잖아. 셋째 누나가 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내 형제들이, 내 누나들이 여기 다 있어. 우리는 네가 노래를 하든 안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언제나 내 편이야. 형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보는 형의 눈물이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약한 게 아니야. 힘든 거지. 그리고 힘들 때는 약해져도 괜찮아. 우리가 내 힘이 되어 줄게.
둘째 형이 형을 끌어안았다. 우리 모두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 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노래는 부를 수 없었지만 작곡을 시작했다. 형이 만든 곡들은 다른 가수들이 불렀고 몇 곡은 큰 히트를 쳤다.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구순의 나이셨다.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 다섯 남매를 한 명씩 불러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순이야, 넌 언제나 동생들을 잘 챙겨줬어. 고마웠다. 앞으로도 내가 큰언니로서 다들 잘 이끌어주렴. 종수야, 넌 말썽꾸러기였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아이였어. 동생들한테 늘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렴. 영희야, 넌 우리 집의 자랑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내 열정을 잃지 마라. 철수야, 넌 참 재능이 많은 아이야. 비록 노래는 못 부르게 됐지만 네 안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하단다. 그걸 세상과 나누렴. 진수야, 막내야. 넌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형님들 누나들한테 받은 사랑, 너도 나눠주며 살아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너희 다섯 남매, 부모가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란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어머니가 평생 베풀었던 선행들이 하나둘 밝혀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남매는 더 자주 모이기로 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없이 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 기억나니? 겨울에 우리 다섯이 한 이불 속에서 자던 거. 큰 누나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둘째 형이 발 씻지 않고 들어와서 누나한테 혼났잖아. 내가 말하자 둘째 형이 멋쩍게 웃었다. 그래도 따뜻했잖아. 우리 다섯이 꼭 붙어 자면 어찌나 따뜻하던지. 셋째 누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가 좋았어. 가난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또 추억을 나눴다. 명절날 떡국 한 그릇을 5명이 나눠 먹던 이야기, 설날 세뱃돈으로 받은 100원을 어떻게 쓸지 회의하던 이야기, 여름날 개울에서 물놀이하던 이야기, 가을밤 마당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우리 참 행복했구나. 넷째 형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 돈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 고향집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60년 전 우리가 함께 심었던 그 나무다.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라 주렁주렁 감을 달고 있다. 진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둘째 형이 나를 부른다. 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대문 기둥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새긴 이름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순이, 종수, 영희, 철수, 진수. 우리 이름이 아직도 있네. 나는 손으로 그 이름들을 쓰다듬었다. 60년 전에 우리가 그 이름들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남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큰 누나는 며느리와 함께, 셋째 누나는 딸과 함께, 넷째 형은 아들과 함께 왔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한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모여 앉았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큰 누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어. 셋째 누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함께였으니까. 둘째 형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형이 기타를 꺼내 들었다. 성대는 다쳤지만 기타는 여전히 칠 수 있었다. 형이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였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나이 들어 떨리고 갈라졌다. 하지만 그 노래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침묵. 우리 다음 생에도 남매로 태어나면 좋겠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다시 태어나도 우리 다섯이 남매였으면 좋겠어. 큰 누나가 내 말에 화답했다. 가난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에 둘째 형이 나를 따로 불렀다. 뒷산으로 산책을 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산길을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형이 입을 열었다. 진수야, 형이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1975년이었나. 내가 대학 입학금 때문에 고민할 때 형이 도와주지 못했잖아. 그때 형 사업이 어려워서. 형은 돈이 없었어.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던 시절이었다. 형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형의 사정도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에 말하지 못했었다. 형님, 괜찮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큰 누나와 영희는 자기 몫을 희생해가며 너를 도왔는데 나는.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그때 형님도 힘드셨잖아요. 목공소가 망할 뻔했고 형수님이 아프셨고. 형님 탓이 아니에요. 고맙다, 막내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이번엔 내가 말문을 열었다. 형님, 사실 저도 형님께 미안한 게 있어요. 너한테? 네. 1990년대 초 형님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저한테 도움을 청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 집 마련한다고 거절했어요. 아, 그때. 괜찮아. 형이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였어. 아니에요. 형님이 평생 저를 도와주셨는데 정작 형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수야, 우리 이제 그런 거 다 잊자. 서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형님. 그리고 말이야. 사실 그때 형이 거절당한 게 잘된 일이었어. 그 일로 형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일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화위복이었지.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자란 그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형님,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러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이만큼 살게 됐으니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사흘간의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큰 누나는 지방으로, 셋째 누나는 미국으로, 넷째 형과 둘째 형과 나는 서울로.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향집 마당에 모였다. 60년 전 우리가 심었던 감나무 아래서. 다음엔 언제 만날까? 셋째 누나의 질문에 큰 누나가 대답했다. 석 달 후 큰조카 결혼식 때 보자. 그때 또 다 모이기로 하자. 그래, 그때 또 보자.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70을 넘긴 노인들의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지 모른다. 우리가 쌓아온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 형제의 봄. 그것은 계절의 봄이 아니라 인생의 봄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피워낸 영원한 봄. 오늘 영상의 따뜻한 조언과 많은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